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신혼부부입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의 연속이라서 진짜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해요. 항상 웃겨주려 하고 밖에서 아무리 바빠도 틈틈이 카톡과 전화 주고 의심 갈 일 안 하고 능력도 괜찮은 편이고 제가 살쪄서 징징거리고 안 예쁘지 거려도 항상 예쁘다고 다독여주고 술과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가정에 충실하려 하고 외모도 만족스러워요. 근데 저는 거의 현재 독박 살림 중이에요. 일찍 퇴근하는 직업이라 집에 오면 5시 반인데 남편은 일찍 오면 7시, 늦으면 8시에서 9시입니다. 관리직이라 지방센터를 관리하느라 회사에서 전화 하루에 70통씩 할 때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집안일 거의 다 해요. 빨래도 엄청 많이 만드는 스타일이라 빨래 넘치면 제가 빨래하고 널고 개고 매일 하는 루틴은 물론이며 청소기 돌리기, 화장실 청소, 가끔 같이 하는 건 1년 반 동안 남편은 2번 정도 했네요. 그것도 제가 그나마 시켜서 한 거예요. 강아지 산책도 그냥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 몫이에요. 심지어 남편이 집에 오면 밥 차려주는 것까지 제가 하고 치우기. 설거지는 남편이 할 때도 있지만 거의 다 제가 해요. 솔직히 너무 불공평하고 답답한데 남편 고생하는 것도 안쓰럽고 월급도 저보다 많이 받고 늦게 오니까 물리적 시간 자체가 없어요. 집에 오면 기진맥진해서 밥 먹고 9시, 10시인데 이건 내가 했으니까 저건 네가 해. 이렇게 나오기가 참 힘들었어요. 제가 그 입장이라도 아무것도 하기 싫겠다 싶지만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거고 기본 중에 기본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론은 7, 90% 제가 다 하는 수준입니다. 고마운 점도 있긴 해요. 아침마다 출근할 때 돌아가는 길인데 차로 데려다 줘요. 강아지 관리도 똥오줌 치우기, 밤 물 채우기 등은 제 몫이고 산책 빈도수는 그나마 늘어서 감사해요. 강아지 산책 비율은 7대 3 정도입니다. 주말에도 청소기 돌리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늦으면 11시까지 자고 깨어있는 시간도 계속 피곤해서 그냥 제가 나머지 집안일을 거의 다 합니다. 그나마 주말 강아지 산책은 해주려고 노력하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독박살림, 집안일, 청소 얘기만 나오면 표정 긋고 할게 미안 이런 식입니다. 집안일로 엄청 심하게 많이 싸웠는데도 1g씩 늘어난달까요? 제가 칼같이 반반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저에 비해 시간이 없고 바쁘고 힘든 거 아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노력만 해주면 제가 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부부니까요. 이 문제조차도 어이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새로운 소스가 택배로 와서 냉장고에 소스를 정리해야 해서 기존의 오래된 소스를 버렸어요. 남은 소스째로 버리면 안 되니까 굴소스를 비우느라고 설거지통에 붓고 병을 버렸고요. 남편이 이날 지방에 왔다 갔다 하느라 고생하긴 했어요. 아무튼 남편이 퇴근하고 설거지 남은 거리, 이것도 거의 남편이 어제 남긴 거예요. 제가 설거지가 많이 쌓여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나마 2주인가 한 달 만에 한 겁니다. 어쨌든 설거지거리가 남은 게 있어서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이러면서 정색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색이 아니었다고 하지만요. 그래서 소스 버린 거라고 얘기했는데 다신 이렇게 안 버렸으면 좋겠다 이러는 겁니다. 전 어이가 없었죠. 집안일도 거의 내가 독박인 상황에서 소스 정리까지 내가 해놨으면 고생했다든가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딱딱하게 굳은 것도 아니고 굴소스 그냥 자기가 쓱 닦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닦으면 되지 했더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기왕 버리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위에 느낀 얘기 그대로 했어요. 냉장고 청소에 대해서 언급은 없고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뭔 말도 못하냐 라는 겁니다. 어이없어서 그래 알았다. 근데 자기 설거지한 그릇 그대로 놓고 찬장에 정리해서 넣는 거 다 내가 하지 않냐. 그것 좀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거지한 후에 밑에 물 떨어지는 쟁반 닦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정색하면서 그럼 나는 자기 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앞으로 지적을 하지 말라는 거네. 이러는 겁니다. 자기가 지적하는 건 되고 내가 지적하는 건 안 된다는 건가요? 그것도 제가 지금 거의 다 하는 상황인데 둘이 반반할 때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굴소스 싱크대에 흘려놓은 거 지적부터 하는 게 맞는 상황인가요? 게다가 설거지할 때 물기 안 닦고 음스 안 버리고 쓰레기 안 치우는 일 등 2번 하게 만드는 스타일임에도 지적 5번 할 거 꿋꿋하게 참고 한 번만 하는 저인데 말이죠. 자기는 지적하면서 그래 그럼 자기 설거지할 때 어쩌고 라며 지적하는 거는 기분 나쁠 일이고요. 개빡치지만 순화해서 자기야 근데 나는 내가 힘들게 정리해놨는데 자기가 그런 말부터 하는 게 기분이 나빴어. 이러면서 분위기 업을 시키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하면서 계속 전색하면서 알았어. 알았다고 라는 말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시도했어요. 하지만 남편 반응은 왜 이래 이러면서 계속 정색하는 거예요. 어이 털려서 그냥 자고 다음날 좋은 게 좋은 거다 한 번 더 참자 싶어서 출근 후에 카톡을 보냈어요. 자기 피곤한데 화나게 해서 미안하다. 근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그런 식으로는 말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며 이렇게 부드럽게 이것도 100번 양보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 답장이 친구 만나고 갈게. 솔직히 참고 참아서 제가 3번이나 대화 시도를 한 건데 답장이 그렇게 오니 그때부터는 그냥 의지가 사라져서 그 이후로 저도 말 안 하고 서로 말 안 하고 어제 저녁부터 대화가 전혀 없어요. 누구 잘못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추가. 첫 번째, 식세기, 도우미 등 써라. 댓글에도 썼는데 남편이 그런 얘기만 꺼내도 기겁을 합니다. 뭐? 내가 할게. 내가 다 할게. 이러고요. 자기 그래놓고 안 하잖아. 이러면 아니야. 내가 내일부터 다 한다. 이러고 도구 사와요. 근데 한 번 쓰고 그 도구는 거미줄 행위고요. 그래놓고 그거 지적하죠. 그러면 정색하면서 이따 할게. 하면 되지. 안 하잖아. 빨리 해. 한다고. 이따 한다고. 이런 식으로 정색이고 싸움입니다. 쓰다 보니 또 생각났는데 음스 처리기 대용량으로 사자니까 자기가 자주 갖다 버리겠다는데 안 봐도 그럴 일 없고요. 여태까지 음스 스스로 버린 적 한 번도 없고요. 음쓰기 세척한 적 없고요. 음스 막혀서 손으로 음스 꺼내가며 뚫어야 할 때 막혔다는 음성 나와도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요. 자기야 이거 막혔다는데 이러고 끝입니다. 제가 내일 받은 손톱 깨져가며 제가 다 맨손으로 뚫고요. 쓰다 보니 서럽네요. 2번째, 각자 하거나 아예 하지 말아버려라. 아예 청소의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얼마나 두나 나만 힘들기 싫다 싶어서 오랫동안 몇 달 동안 화장실 청소 안 해도 그냥 두는 사람이고요. 머리카락도 몇 달을 굴러다녀도 더럽다는 생각 전혀 없고요. 화장실에 빨간 물때 끼고 세면대에 물 들고 타일에 검은 때 끼고 머리카락 굴러다녀서 여보 화장실 더럽다 화장실 청소 좀 해 이러면 뭐가 더러워 깨끗하기만 한데 이런 스타일입니다. 기껏 답답해서 제가 해놓으면 자기야 내가 할 건데 뭐하러 해놨어. 냉장고 청소 강아지 물건 빨기 뭐 그런 오랜만에 하는 거 있잖아요. 2.5인분 하느라 저도 자주 못하고 겨우겨우 해요. 시켜 먹은 플라스틱 용기 싱크대에 두기, 뭐 구워 먹고 기름 튄 거 안 닦기, 신발장과 현관 정리, 전자레인지 닦기, 후드 닦기, 이불 빨고 갈기, 선반 닦기, 대청소, 물건 정리. 휴지 채워두는 것도 다 제가. 심지어 휴지 부족하면
윗 선반에 있는 휴지만 쓰고 딱 다시 올려놓지 휴지마리에 끼워놓지도 않아요. 저보고 껴놓으라는 거죠. 쓰레기 봉투 베란다에 넘쳐나도 안 버리고요. 이런 건 아예 안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추가. 어제 자고 일어난 김에 그냥 풀어볼까 싶어서 껴안고 애교 부렸어요. 심지어 이게 네 번째 시도였어요. 남편은 뿌리치며 이제 자기랑은 꼭 필요한 말 외에 안 하겠다 합니다. 저도 개빡쳐서 독박살림 하면서 지적할 상황이냐 이러고 싸웠어요. 그래도 저는 조곤조곤 얘기하려 노력했으나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어쩌라고 자기가 집안일 많이 하는 거 왜 자꾸 얘기하는데 그럼 내가 뭐 납작 엎드려 빌기라도 할까? 그냥 대화 의지를 잃었어요. 그리고서 판에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판 링크를 보내주며 정리하자고 카톡을 보냈어요. 남편은 저녁에 대화하자고 카톡을 보냈고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내가 댓글 잘 읽어봤냐 하니까 장난처럼 웃으면서 그 사람들이 다 잘못이라 하면 잘못인 거냐며 수가 적을 때 뭐? 통계 오류? 이러면서 회피합니다. 남편의 주된 논리는 이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자기가 사무실 청소 기껏 해놨는데 다른 직원이 김대리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이러면 기분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니 기분 전혀 안 나쁠 것 같은데? 이러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소스 지적한 건 내가 비위가 약해서 그랬다. 누군 강한가요? 저도 귀하게 자란 딸이고 친정에서 음수 비우기 거의 못했지만 제 일이니까 참고 참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가 집안일 많이 하면 그런 제안조차 하면 안 되냐. 자기가 화낼까봐 좋은 말투로 얘기했다. 라는데 누가 봐도 정색이고 기분 나쁜 말투였어요. 경상도 남자고요. 심지어 시댁에서조차 정색하고 기분 나쁜 말투로 가르치고 쓸데없이 지적하는 것 때문에 시댁분들한테도 한 소리 듣고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집안일을 뭘 그렇게 안 했냐 라는데 휴지거리 한 번도 한 적 없으면서 맨날 했다네요. 뭐 한두 번은 했나 봐요. 자기가 고마워하지 않았냐는데 고마워하면 다인가요? 여기서부터 가망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자기도 기분 좋게 차려줘놓고 왜 그러냐? 내가 화장실 청소하라고 강요한 적이 있냐? 그럼 운전은 왜 안 하냐? 저는 장롱면허라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당장 몰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 치자 뭐 50개 중에 1개 깝시다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라기에 집안일 안 한 거 사과하고 인정하라니까 사과 못한답니다. 그래도 판 댓글 읽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협의점을 찾으면 용서해주려고 했는데 남편도 더 이상 할 말 없다며 일어나길래 제가 자기도 이혼 동의하면 정리하자고 했네요. 전세금 일부 돌려줄 테니 되는 대로 나가달라고요. 이혼 얘기 함부로 꺼내는 거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미친 듯이 울면서 소리 지르고 싸워도 그런 말 입에 담은 적 없어요. 근데 이번엔 이혼 소리를 해야겠네요. 역시 정리밖에 답이 없을까요? 허망하네요. 뭐라도 댓글 달아주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아기맘입니다. 남편이랑 저의 식성이 달라도 너무 달라 매번 식사 문제로 트러블이 생겨서 현재 각자 알아서 먹고 있습니다. 남편이 여기에 불만이 많은 것 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잘하고 있는 건지 판단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미나리, 깻잎, 샐러리, 고수 등 향이 강한 것만 빼면 아무거나 잘 먹는 타입입니다. 음식에 위약 같은 식재료가 들어가면 빼고 먹고 거기에 아무런 불만 없는 편입니다. 출산 후 육아 때문에 식사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배고프면 먹고 아니면 하루 한 끼 먹을 때도 있습니다. 남편은 고기, 맵기 고기에 뜨끈뜨끈한 것만 먹습니다. 플레이팅도 이뻐야 합니다. 하루 중 저녁밥은 밥이 아니라 안주로 차려주길 원합니다. 술을 좋아해서 매일 밤 소주 페트병 하나에 맥주 피처 하나는 꼭 먹습니다. 술 문제로도 많이 싸웠는데 주제랑 안 맞으니 각설할게요.
결혼 후 맞벌이 하다가 임신 중에 유산기가 있어서 일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지냈는데 아이 태어나기 전이니 매끼 신경 써서 차려주는 거 어렵지 않았고 별로 스트레스도 안 받았습니다. 아기 태어나고 산후조리가 제대로 안 돼. 어깨, 허리, 손목 등 안 아픈 데가 없었는데 신생아 돌보느라 내 밥도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하는 상황에 남편 식사까지 신경 쓰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여러 가지 한다 치면 마지막 요리가 완성되면 처음 한 요리가 따끈따끈한 상태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젓가락도 안 됩니다. 다시 데워주면 그때야 먹습니다. 매우면 맵다 안 먹고, 짜다고 시다고 안 먹고, 식었다고 안 먹고, 고기 안 들어갔다고 안 먹고 등등. 매번 식사 준비하는 저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기 때문에 물 마시듯 후루룩 먹고 치우는 게 일상이 된 그때. 남편이 반창 투정하고 젓가락으로 밥알 새듯 깨작거리는 거 보면 저런 모습 보려고 아기 없고 장보고 요리했나 싶고 우라가 치밀었어요. 힘들다고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니 고맙게도 매주 반찬 싸주셨습니다. 전 그 반찬에 밥 먹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내가 직접 시간이랑 힘들여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일주일 동안 식단이 똑같아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것조차 안 먹습니다. 소고기 장조림은 시댁에서 갖고 온 그날만 고기 쏙쏙 골라 먹고 고추는 입도 안 댑니다. 그러고는 냉장고에 방치하고요. 제육볶음도 양파만 가득 남겨둔 채로 냉장고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잔반 처리하는 사람 같습니다. 매번 남편이 먹다 남긴 찌끄레기만 먹다 보니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좋게 좋게 얘기도 하고 한 달 내내 배달음식 시켜 먹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고 화내고 싸우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봐도 도무지 고칠 생각이 없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한 달 식비를 용돈으로 줄 테니 그걸로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일절 관여 안 했습니다. 여기에 남편이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집 아내는 남편한테 집밥 잘만 차려주는데 왜 너는 그게 안 되냐 하는 겁니다. 어디 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육아만 하고 있으면서 애 껴안고 침대에 누워 뒹굴거릴 시간이 있으면서 요리할 시간은 없냐 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날 대판 싸웠고 그날부터 여태껏 같이 마주 앉아 식사한 적이 없습니다. 같이 식사가 아니라 대화조차 싫어졌고요. 이혼을 생각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이혼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현타가 왔다고 할까요? 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의문이 들고 주변에 친구가 별로 없어서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려봐요. 추가, 하소연식으로 주절주절 쓴 글이 여러분들 관심을 받게 될 줄 몰랐네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어제 또 대판 싸우고 이혼 결심으로 변호사 상담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져 잠이 안 오네요. 지난번 싸우고 난 뒤 저를 집에서 놀고 먹는 여자로밖에 안 볼까봐 집 근처에서 일을 시작한 게 이제 2달 다 되어갑니다. 아침에 부랴부랴 애 어린이집 보내놓고 그 길로 일하러 갔다가 5시쯤 일 끝나고 픽업해 옵니다. 밥 먹이고 집안일 하고 목욕시키면 9시쯤 됩니다. 애 재우고 간단히 밥 먹고 휴대폰 잠깐 보다가 잠들고 그동안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홀가분했습니다. 근데 엊그제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는 일은 부업입니다. 아이가 자주 아파 병원 갈 일이 많아지니 파트타임 알바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여서 소소하지만 부업이라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직장 반장님의 급한 부탁으로 부품을 집에 갖고 왔고 애 재운 뒤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거에서 몇 푼이나 번다고 헛짓거리할 시간에 육아나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헬스장 다니면서 살 뺄 생각은 안 하고 뻘짓한다고 비아냥거렸고요. 애가 자고 있으니 큰 소리는 못 내고 다퉜습니다. 원래는 자기가 술 마시고 누워서 핸드폰 해야 할 시간인데
제가 부업을 하니 애가 자다 중간에 깨면 자기가 들어가서 달래야 하니까 그게 불만이었나 봅니다. 평소에 애 재워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애는 울어 제끼는데 달래지지도 않아서 힘들었나 봅니다. 결국 그렇게 밤새 우는 애 달래랴, 업어 재우랴, 부품 조립하랴, 새벽 5시에 겨우 마무리 짓고 잠깐 자다가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주말이고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 하셔서 애를 친정에 맡기고 잠깐 눈 붙이고 나니 그제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이때까진 대화로 풀 수 있다면 되도록 이혼은 하지 말자라며 스스로 다독이고 있었는데 퇴근한 남편이 고기 먹으러 외식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 전날 비아냥대고 무시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걸 보고 감정이 더 상했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은 안중에도 없고 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대화는 해봐야겠다 싶어 고깃집에 같이 갔고요. 신나서 흥얼거리며 고기 굽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분 좋은 대화가 오갈 리 없고 그러다 서로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집에 오니 남편이 술 취해서 혀꼬인 발음으로 이혼하자고 하면서 대판 싸움이 또 시작됐습니다. 자기가 육아휴직 쓸 거니까 그동안 이혼 준비하겠다 합니다. 이혼이 마트에서 소란결제처럼 바코드 찍으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육아휴직하면 수입이 당장 반에 반토막 날 텐데 생활은 어떻게 하며 애는 어떻게 키울 건지 생각도 안 하고 저런 소리를 술 취해서 하다니 참. 그러더니 일반적 결론을 내린 건지 직장 동료들,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립니다. 와이프 때문에 힘들어서 같이 못 산다고, 이혼한다고 거의 대성통곡을 하면서 통화를 합니다. 여기서 이미 결정났습니다. 통화 내용은 이혼하면 애는 무조건 자기가 키울 거라 합니다. 매달 양육비 주는 건 절대 미친 듯이 싫다고 합니다. 유부남한텐 형은 형수랑 살면서 이혼 생각해본 적 있냐는 소리를 시작으로 형수님이 잘하니까 그랬겠죠 라고 마무리합니다. 이제 도장 찍으면 남남 될 사람한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서 무시했습니다. 통화 끝나고 작은 방 들어가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자는 남편. 취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갈비뼈 몇 개 부러뜨리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이상 이틀 동안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전 같으면 화나고 눈물부터 났을 텐데 이젠 모든 걸 내려놓아서 그런지 오히려 덤덤하네요. 빠른 시일 내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절차 밟으려 합니다. 육아휴직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일 찾아 커리어 쌓을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또 남편한테 육아가 네 말대로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건지 제대로 느끼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안일과 연관이 되고 가장 활성화가 되어서 작성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대학생이고 코로나 때문에 휴학 후 알바를 하고 저는 일찍 취업을 했고 저만 자취 중입니다. 반년을 만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 집 데이트만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헤어짐까지 생각 중입니다. 처음에는 손님이니까 제가 집안일을 그래도 대부분 했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외출도 자제하고 거리두기 단계 오르고 나선 밖에서 할 게 없어서 정말 집 데이트만 했어요. 거리두기 때문에 남친 알바하는 곳이 휴업 상태가 되니 3달 동안 일주일에 3, 4일씩 제 자취집에서 자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집안일 거리가 2배가 되었어요. 이렇게 길게 집 데이트만 하다 보니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만 받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집에만 있는데 왜 지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자친구는 본인이 손님이라고 당연시하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 집안일 안 한 걸 티를 내는 건지 같이 밥을 먹고 제가 치울 때 접시 한두 개 치우고 본인은 음료수 마시러 가거나 담배 피러 가거나 화장실을 갑니다. 제가 밥을 해줘도 먹기만 하고 설거지거리가 생겨도 설거지도 안 도와줍니다. 저도 밥하느라 힘들어서 밥 먹고 쉬는데
저도 오기가 생겨서 안 하고 쌓아두면 실컷 다 놀고 남친이 해주긴 해요. 빨래 넣을 때도 도와준 적 한 번도 없고 청소기 돌릴 때도 유튜브만 보고 제가 출근을 하면 집 청소, 정리 한 번 안 하고 그냥 정말 침대에서 휴대폰만 가지고 놀아요. 방에 쓰레기가 생겨도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그대로 두고 본인이 먹던 것도 쌓아두고 안 치우고 가고 분리수거도 안 해서 한 번 싸웠더니 그 뒤로 어느 정도 신용은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에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담배 피러 나가는 김에 음식물 쓰레기는 버려주더라고요. 밖에선 정말 자상하고 매너도 있고 센스도 있습니다. 밖에선 뭐든지 본인이 하려고 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집안에서 행동 보고 충격 먹었습니다. 이런 사람일 줄 정말 몰랐어요. 코로나를 핑계로 집안에만 있으려 하고 모두 저희 집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밥 한 끼 정도는 나가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초반에는 안 그랬는데 계속 집밥 먹자고 하고 배달 음식 먹게 되면 저렴한 도시락, 분식 먹자고 하고 저희 집에 먹을 거는 다 축내면서 저희 집에 올 때는 항상 빈손이었네요. 뭐라도 사들고 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네요. 냉장고에 음료수 채워두면 2일 동안 그걸 혼자 다 마셔요. 저 혼자라면 일주일은 넘게 먹을 양인데 말이죠. 같이 먹으려고 산 건데 저는 한 모금도 못 마시고 간식 사둔 것도 혼자 마음대로 다 꺼내서 다 먹어요. 한 번은 월급 전이라 뭘 안 샀어요. 안 사도 집에 먹을 거, 마실 게 많아서요. 오자마자 냉장고를 열더니 그냥 닫더라고요. 계속 냉장고 열고 닫기만 하고 마음에 드는 거 없으니까 먹을 거 없다고 툴툴거리고 그럼 다른 거 마시라니까 그건 또 싫다고 하고 그럼 나가서 본인이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집 바로 밑에 편의점 있는데 먹을 거 많았어요. 물론 본인 마음에 안 들어서 문제지만요. 집밥도 어차피 제가 다 차리고 집에 있는 거니까 본인 돈 안 든다고 생각했겠죠. 다 제 돈 주고 산 건데 말이죠. 처음에는 손님이니까 했지만 얘는 정말 우리 집이 숙박업소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남자친구가 오는 날이 되면 장 보고 냉장고 채우고 청소하고 가고 나면 또 청소하고 빨래하는 제 모습에 현타가 오더라고요. 무슨 상전을 모시는 것도 아니고 무료 숙박업소도 아니고 매번 저만 이렇게 신경 쓰고 남자친구는 저희 집 와서 그냥 실컷 놀다 쉬기만 하고 가면 끝이니까요. 집에만 있으니 관리비도 당연히 더 많이 나오고 간식거리도 사두는데 남친은 어떻게든 돈 안 쓰려는 게 보여도 알바를 쉬고 있으니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심해지니까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생각이 들면서 현타가 세게 왔어요. 아마도 제가 가성비 여자친구였어서 본인한텐 꿀이었겠죠. 저는 친구 집 갈 때 빈손으로 간 적도 없고 제가 집안일을 더 하려고 하고 냉장고에 뭐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만약 많이 먹게 되면 채워주고 그렇게 해왔는데 집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면 저렇게 집안일 하나 까딱 안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헤어졌다는 커플 몇몇 봤는데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밖에서 멀쩡하고 가정교육 잘 받았다고 칭찬받고 다니던 멋진 사람이 이럴 줄 몰랐어요. 결론은 점점 마음이 식었고 헤어질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연애 안 하고 떨어진 자존감 회복하고 혼자 지내려고요. 추가, 후기라고 해야겠죠. 어제 헤어졌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는 말 못했어요. 그냥 내가 하는 것만큼 너는 나에게 하지 않는 게 느껴지고 마음도 떠났다고 했어요. 차단도 다 했어요. 그리고 생활 패턴에 대한 댓글이 있어서 격하게 공감이 돼요. 저도 써봐요. 뭐 하냐고 물어보면 반년 동안 항상 유튜브, 게임, 담배 피러 갔다 왔다, 누워있다, TV 본다. 이게 다예요.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시는데 집에서 집안일을 한다던가 부모님을 도와드린다든지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말을 안 한 것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집에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한 거였어요. 앞으로 꼭 집에서 뭐라고 생활하는지 패턴을 잘 확인해야겠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 긴가민가 하고 신경 쓰였는데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들이 다 해줘 버릇들여서 얘들한텐 이게 익숙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집 데이트 트라우마가 생겨서 앞으로는 절대 안 할 거고, 친구랑 산다든지 자취한다는 소리도 아예 안 하려고요. 아직까지 충격이 크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